뉴스가 지나친 청년 뉴스를 되짚어보는 SBS 팟캐스트 불타는 청년 인사드립니다. 정규 11회차 방송이고요. 저는 진행을 맡은 이슈 취재팀 이경원 기자입니다. 자, 불타는 청년 기자들 다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경윤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혜경 기자입니다. 그리고 저희 작가님. 네. 저희 이슈 취재팀에서 열심히 이제 팟캐스트를 준비해 주시는 작가님이 오늘 드디어 자리에 나서 주셨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인가요? 네, 두 번째고요. 죄송합니다. 저는 네. 김유미 작가입니다. 네. 자, 이슈 취재팀은 지난 한 주간 그 열심히 보도한 게 있었죠. 네. 이 추운 날씨 속에서 여직원은 치마를 입어야 한다 이런 복장 규정 때문에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의 사연을 들어봤고 또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거를 좀 고민하는 연속 보도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이제 그 과거에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막 이렇게 찾아보던 찰나에 올해 초에 이제 당구계에서 이 문제가 불거진 적이 있었어요. 그죠, 네. 정경윤 기자? 네, 치마 유니폼을 입어라. 음. 네. 이게 당구 연맹에서 있었던 일인데 네. 여자 심판에게 치마를 입으라고 복장을 강요를 해서 네. 이건 부당하지 않느냐라고 목소리를 내신 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분이 지금 제 옆에 앉아 계십니다. 당구 류지영 전 심판님. 네. 박수. 네, 반갑습니다. 저 사단법인 대한당구연맹 류지원 전 심판입니다. 네. 지금은 심판 활동을 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PBA라고 이제 프로리그가 시작이 돼서 현역 프로 선수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저희 이제 선수님이라고 네. 표현을 하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 추운데 오시느라고 어떻게 괜찮으셨어요? 네, 뭐 바깥에 걸어 다니는 일이 별로 없어 차를 타고 그냥 오니까 그렇죠. 네, 네. 많이 춥진 않네요. 그럼 지금도 경기를 하고 계시는 네, 이제 곧 12월 21일부터 이제 또 6차 PBA 프로리그가 시작이 될 거라서 지금 한참 연습을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네요. 바빠서. 그래요? 제가 당구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네네. 시즌 같은 게 있는 건가 보죠? 지금 현재는 네. 3쿠션 종목만 이제 그 프로리그가 시작이 됐고요. 네. 아직 포켓볼 종목이 이제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그 구멍에다가 이제 네, 공을 그쵸. 집어넣는 이제 퍼팅 시키는 네. 그 종목이 이제 포켓 종목인데 음. 여러 종목이 있어요. 포켓이 오히려 더 다양한데 음. 포켓 종목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3쿠션이 그쵸. 굉장히 성행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시기별로 이렇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대회가 열릴 때마다 이렇게 선수들이 가서 경기를 펼치는 건가요? 그렇진 않고요. 기존에 이제 사단법인 대한당구 연맹에서 네. 했던 시합들은 이제 그때그때 이제 스케줄을 맞춰서 이렇게 뭐 전국 대회나 이런 지역 대회들을 했었는데 지금 프로리그 같은 경우는 시즌이 6월 달, 그러니까 2018년 6월 달부터 시즌이 시작돼서 이제 출범을 한 거죠, 새로이.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내년 2019년 1월 달에 이제 종료할 예정이고 한 시즌이 이렇게 끝날 1월 예정이고 달에 종료가 되나 네, 보죠? 내년에는 또 6월 달에 다시 새로운 시즌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당구 선수들은 그럼 봄에 주로 쉬시는 거네요. 그렇죠. 예. 네. 네. 저희가 제일 바쁠 때 이렇게 섭외를 해요. 감사합니다. 경기를 앞두고 다시 한번 저희 때문에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닐까. 이런 그런 건 아니고요. 다른 일이 너무 많이 바빠가지고 그러세요? 연습을 어차피 못 하고 있었던. 아니, 근데 되게 네. 신기한 게 이제 네. 당구 제가 잘 몰라서 네. 이게 심판직이 좀 보직의 개념인 건가요? 그러니까 선수와 심판이 이렇게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스포츠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게 가능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수 활동과 심판 활동을 같이 동시에 이렇게 병행을 하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걸 같이 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이 바뀌어서 선수 아니면 심판 이렇게 둘 중 하나 이렇게 하나만 선택을 해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스포츠는 심판을 하고 다시 선수하는 경우가 없는데. 네. 그렇죠. 네. 보통 나이가 들어서 네, 이제 그쵸. 선수 생활을 마치고 은퇴하시는 심판을 분이나. 가시거나 네, 지도자를 네. 가거나 보통 이렇게 그렇게 되는데 되죠. 네. 네. 당구는 그래도 나이에 크게 연연하지 않아도 되는 스포츠라서 그런지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심판을 하려면은 어떤 자격들이 필요한 건가요? 오늘 당구 교실 궁금한 게 많으셨던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네.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당구 심판이 되려면 일단 PBA 심판이 있고요. 그러니까 프로리그 심판이 있고 대한당구 연맹 심판이 따로 이제 구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일단 심판을 하려면 선수 활동은 못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일정 기간의 교육 기간하고 그 기간을 통해서 이제 필기 시험을 보고 그 필기 시험을 통과를 하면 실기 시험을 보고 그 실기 시험까지 합격을 하면 이제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는데 교육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네.
그 아까 복장 규정 이제 얘기도 저희가 이제 하려고 여쭤본 거라서 그러면 당구 심판은 어떤 옷을 입고 해야 된다, 뭐 심판복이 있다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렇게 딱히 복장에 대한 규정이 있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이제 뭐 주로 정장, 그러니까 선수들은 그 정복이라고 해서 네. 대한당구연맹에서 하는 모든 시합, 그 전국 대회, 큰 대회들은 이제 정장 바지하고 와이셔츠하고 네. 이제 조끼하고 조끼. 타이 맞아요. 이렇게 있는 게 이제 복장 규정인데 그렇죠. 예. 심판들은 그렇다고 뭐 규정이 없다고 해서 청바지를 입거나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정장 바지에 위에는 그때그때 맞춰주는 와이셔츠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유니폼들을 맞춰줄 때가 있었고요. 예전에는 자켓을 맞춰주기도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 영상 예전에 이제 당구 경기한 영상들 한번 제가 다 봤거든요. 네, 심판들이 네. 뭐 입고 있나. 네네. 근데 다들 옷은 비슷하게 입고 계시더라고요. 네, 네, 네. 여자 심판분들이든 남자 심판분이든 네. 다 비슷한 옷을 입고 있길래 뭔가 규격화된 게 있나 싶었었어요. 그때 이제 뭐 정해주는 복장이 있으니까 그 복장 맞춰서 입으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류지연 심판의 당구 교실이었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얘기하려고 했던 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뭐 처음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정경윤 기자가 이제 당구 올해 초에 있었던 일들을 소개를 해줬는데, 네. 즉 치마를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을 하셨었어요. 네. 좀 그때 경과를 좀 설명을 해주시자면. 일단 제가 꽤 당구 쪽에서는 좀 시끄러웠었던 사건. 그럼요. 이었는데. 뉴스에 메인 네. 뉴스에 다 나왔던 네. 거였으니까. 예. 그 당시에는 모르겠어요. 제가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일에 네. 일단 제가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네. 일단 다시 심판을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는 했었지만 그래도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는 생각에 네. 이제 일이 점점 커진 건데 일단 시작은 네. 2017년 1월 달에 이제 그 심판위원장님이 임명이 되시면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같은 해 3월 달부터 이제 치마를 권유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분이. 그러더니 이제 9월 달 중순쯤에 이제 버릇을 고치겠다. 이제 치마를 거부하는 분들을 딱딱 누구누구 집어서 이 두 사람 버릇도 좀 고쳐야 되겠다. 이런 식의 문자들 그 당시에 부위원장님한테 이제 지시하는 내용들이 이제 카톡을 제가 나중에 발견을 한 거죠. 그러고 지금 이제 나서 그 청취자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심판위원회가 있어가지고 네, 당원에. 위원회가 있어서 그러니까 심판들은 다 위원회 소속인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네. 위원장이 계시고 네. 이제 거기에 이제 부위원장님이 위원들이 계시고, 있고 네. 그 류지연 심판님도 네, 전 위원이었고. 심판님도 이제 네. 위원이었고 네, 그래서 네, 심판을 하셨던 거고. 네. 근데 그 위원장분이 치마를 계속 강요를 하셨던 거고. 네. 그죠? 예. 원래 제가 이제 심판 경력도 한 12년 되는데 네. 한 10여 년 정도 되는데 그 위원회 위원은 어느 정도 경력이 좀 되고 이제 네. 좀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위원으로 앉으셔서 나머지 이제 그 다른 평 심판님들을 이제 리드하면서 같이 팀을 네네. 이제 일을 좀 꾸려가는데 거기에 그 위원분들 중에 이제 위원장이 선출이 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지명해서 이렇게 선출하시는 회장님께서 선출하시는 그런 네. 방식으로 이제 됐었는데 일단 위원장님이 2017년 1월 달에 임명이 되셔서 3월 달부터 치마를 입으라고 강요를 하셨어. 그러니까 강요라기보다는 겉으로 보기에는 권유셨는데 9월 달에 이제 그런 이제 아무도 모르는 거죠. 위원장님이 그 당시 부위원장님한테 이제 버릇을 고치겠다. 치마 입기 싫은 사람은 이제 부당한 어떤 제재를 줘라 이런 식의 지시 사항이 있었고 그걸 거부하신 분은 그 같은 해 9월 말에 다른 이유로 이제 공개적으로 비판을 당하시면서 심판을 그만두게 되시고 또 그 딱 1년 후 2018년 9월 달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셔서 치마를 입어다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고 근데 그게 사실은 심판을 선출하는 권한이 네. 그러니까 선발하는 권한이 독자적으로 있는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입으라고 하신다면 그거는 아무래도 지위에 의한 강압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고 그렇죠. 네. 실질적인 강요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지금은요. 그리고 그때 그래서 이제 한 번 입어 드렸었는데 그 후로는 제가 계속 거부를 했죠. 네. 일단 너무 간곡히 부탁을 하셨고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셨기 때문에 거부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땐 입었는데 그 다음 대회부터 제가 거부를 했더니 2018년 11월 말에 저한테 갑자기 제재를 하겠다. 뭐
징계를 하겠다. 네, 이렇게 네. 이제 해서 전국 대회 15회 참가 정지. 그러니까 그거면은 한 3년 정도에 해당하는 아, 3년 활동 정지. 정도예요? 예, 네, 아. 그런 내용이었고 그거는 곧 저한테는 협박이나 다름없는 협박 경력 정도가 단절이니까요. 아니라, 그쵸, 예, 경력 그래서 단절이죠. 협박으로 보였었고 그때부터 이제 실질적인 배제가 시작이 됐고 지금까지 쭉 이어진 지금은 제가 안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당시 카톡이 어떤 식으로 왔었던 건가요? 카톡 내용은 지금 제가 자료를 다 이제 네. 별로 다시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아, 그러세요? 삭제를 하기는 했었는데 네네. 이제 요게 이제 그 문제가 됐던 밴드 내용이에요. 네네네. 제가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네 어, 요 내용 제가 이제 밑줄 친 내용들이 있었고 아, 네. 뭐 류지원이고 이번에 버릇 좀 드려야겠어. 이모 심판하고 네. 저하고를 딱 네네. 찝으셔서 입기 싫은 사람 입지 말라 해. 네, 안 네. 입으면 부심만 하다 가야지. 이게 누가 누구한테 보낸? 그게 지금 그 당시 이제 위원장님이 부위원장님한테 지시하는 음.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고 네, 여기도 이렇게 잘 뭐 예선도 녹화할 텐데 녹화는 여자 스커트 필수. 네, 여자 심판 스커트를 필수로 입히라는 지시 사항입니다. 네. 이미 입었기에 거부감은 조금 덜할 거야. 네, 거부감이 있었다라는 실질적인 본인도 그걸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여자 심판들이 있다라는 걸 아는 내용이죠. 네네. 근데 좀 궁금한 게요. 네. 이 심판위원장은 왜 치마를 입으라고 한 거예요? 그게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그 뉴스에 나갈 때 그걸 취재하셨던 기자분이 전화를 해서 물어봤을 때 그분 대답이 주변 반응이 좋았고 치마를 입도록 요청하는 여자 심판들이 계셨대요. 예. 그래서 치마를 입고 싶어하는 여자 심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입고 싶어하는 사람들만 입으면 되지. 굳이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의 복장을 통일시킬 필요까지가 있느냐. 입기 싫어하는 사람들까지 강요를 해서 억지로 입힐 필요가 있느냐 하는데 이제 반발이 일어난 거죠. 예. 그러니까 애초에 치마도 있고 바지도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이제 표면상으로는 선택이라고 얘기하지만 개별적으로 치마 좀 입어 이러면 누가 그걸 거부할 수 있겠어요. 그 제공되는 유니폼이 있었던 건가요? 어느 업체를 지정을 하셔서 거기 가셔서 가급적 맞추시길 권장한다. 이렇게 권고를 하셨죠. 네. 아, 특정 업체가 또 있나 보죠. 네, 맞출 그 수 옷을 있는. 맞출 수 있는 업체가 있었어요. 예. 결국 그럼 그 이후에 이제 15경기가 배제가 됐다고 하는데 배제가 되었다는 게 아니라 그때 배제를 하겠다라고 저한테 통지가 왔는데 네. 그 통지가 정당하지 못하다. 난 네, 이것에 네.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라고 대한당구 연맹 측에 제가 이의 신청을 했더니 이제 그것은 그 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그러므로 직권남용이니 그 제재를 철회하라. 그래서 그걸 철회하겠다고 했는데 예. 그 후에 대한체육회에서도 이제 그 징계하라고 해서 대한당구연맹에서 이제 그 견책으로 징계를 그러니까 이게 대한체육회가 보통 이제 이런 각 산하 연맹들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 그 징계를 대한체육회에서 하는데 네. 그 이관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거기서 견책을 예, 하라 그러니까 해서, 대한당구연맹 니네들 문제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이제 징계를 해라 그랬더니 이제 대한당구연맹에서는 이제 견책으로 징계를 마무리를 했는데 어쨌든 징계를 받으신 거잖아요. 저한테 잘못을 하셔서 징계를 받으신 거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저한테 사과 한마디, 단 한마디 뭐 총 4분이셨는데 네, 네. 아무도 저한테 사과하는 분이 안 계셨었고 예. 사유도 치마 강요 이게 아니라 직권남용이었잖아요. 네, 15개 경기는 해도 너무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인 해도 거죠? 너무했다라는 게 아니라 네. 심판위원회는 직접적으로 심판들을 징계할 권한이 없다였어요. 아, 예.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유가 제가 심판을 그 치마를 거부해서 저한테 징계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그쵸, 예. 다른 내용을 들어서 이 심판이 지금 품위를 손상시켰다 이러면서 이제 그 다른 이유로 저를 징계하겠다고 한 거기 때문에 치마에 대한 내용은 그쵸, 안 보이는 거죠. 거죠. 예. 본질은 치마인데. 네. 품위를 손상시켰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쓰일 줄이야. 네,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라든지 뭐 네. 이렇게 어떤 매거진에 제가 칼럼
같은 내용들을 네네. 이제 곡해하시는 거죠. 예. 사회 행위다. 뭐 네, 그런 식으로. 네. 여자 심판분들이 좀 많은 편이신가요? 지금 제가 그 석사 과정이어서 지금 논문을 준비를 했는데 네. 그 논문이 이제 당구 심판에 관련된 논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음. 그 빈도 분석을 통해서 이제 통계를 내보니까 여자 심판들은 한 10% 정도에 불과해요. 예. 근데 실제로 네. 치마를 입으면 그러니까 치마를 거부하고 이제 바지를 입으셨는데요. 네. 치마를 입으면 불편하셨나요? 당연히 움직임이 많고 또 순간적으로 이제 쓰리 쿠션이라는 종목은 특히나 포켓은 오히려 퍼팅이 되고 안 되고니까 기민하게 가서 봐야 하는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네. 있긴 있는데 그런데 쓰리 쿠션 같은 경우에는 원 쿠션, 투 쿠션 맞고 쓰리 쿠션을 정확히 맞고 이적구를 맞는지 아니면 쓰리 쿠션을 안 맞추고 이적구를 맞추는지에 따라서 득점이 되고 안 되고 하는데 그쵸. 그걸 아주 기민하게 순간적으로 동시에 터치를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려면 아주 빠르게 이제 움직임으로 가서 네. 가까이에서 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꽤 어렵기도 하고 왜냐하면 선수들한테 이 걸림돌이 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동선이 뭐 이렇게 겹치거나 그래서도 안 되고 그래서 굉장히 움직임이 조심스럽기도 하고 빨라야 되기도 하고 또 공을 닦아서 포인트에 올려놓는다든지 허리를 숙여서 이렇게 올려놓는다든지 근데 테이블 자체가 이제 선수용 테이블은 굉장히 커서 멀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이 숙여야 되고 또 당구를 칠 때 필요한 그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닭발 있죠, 닭발. 네. 그 네, 닭- 네, 네. 레스트라고 하는데 원래 정식 명칭은 메커니컬 추억 돋는다. 닭발이 나올 줄은. 네. 정식 명칭은 메커니컬 브릿지인데 그 아, 보통 이제 바닥에다 두거든요. 네. 그래서 선수가 필요하면 이제 심판이 그걸 집어서 이렇게 건네주기도 하는데 음. 바닥에 있는 걸 그러네요. 집으려면 주저앉아야 되잖아요. 앉아야 되네. 그렇기도 하고 또는 공이 튀어나가서 바깥으로 구른 경우에 주스러 가야 돼요, 심판이. 그럼 그거를 받아서 또 닦고 또 포인트에 올려.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이 많은데 그걸 치마를 입고 있으면 허리를 숙일 때 뒤태라든지 여자분들은 또 속옷이나 이런 것들도 신경이 많이 쓰이잖아요. 정장 바지를 입어도 신경이 쓰이는데 게다가 치마면 더더욱이나 그렇고 또 구두를 신고 있으니까 다리에 무리가 오면 이제 온 신경이 다리가 아픈 거죠. 맞아요. 그러면 선수만큼이나 집중을 해야 돼요, 심판도. 네. 근데 집중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오심 확률도 높아지고 안 그래도 남자 심판들보다는 여자분들이 당구에 대해서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어떤 기량 차이에서 조금 또 좋은 얘기를 많이 못 들으시는데 거기에 치마를 입고 또 집중까지 못 하시면 더 안 좋은. 근데 그 피해를 심판들만 보는 게 아니라 선수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니까 그런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이렇게 실질적으로 뭐 불편한 것도 불편한 거지만 선수들에게도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인데 네네. 이거는 당구 연맹에서 교정해야 될 부분 아니냐. 그걸 제가 얘기를 안 했던 건 아니고 네. 제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당구 심판 중에는 아마 치마를 입었던 최초의 여자 심판이었을 거예요. 제가 2014년도쯤에 한번 치마를 입었었거든요. 네,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실험 정신이 그러니까 실험의 어떤 의도가 더 강했었던 거죠. 좀 치마를 입으면 그림이 어떻게 나올까, 좀 더 예쁘지 않을까 여자 심판인데 그래서 좀 예쁘고 정확하게 심판도 잘 보면 되는 거니까 한번 입어보자 해서 저의 의견을 물으셨고 그래서 제가 오케이 해서 제가 한번 입어봤었어요. 그래서 한번 해봤더니 역시나 구두여서 바닥이 미끄럽기도 하고 활동하는데 불편하더라. 또 대부분의 관객이 남자분들이기 때문에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불편하다라고 결론을 지어서 그 후로는 제가 그 치마를 안 입었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는 넌 뭘 보여주려고 입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안 좋은 얘기들도 들리더라고요. 사진 보니까 짧더라고요. 생각보다 치마가 굉장히. 그런데 길게 입으시는 분도 계셨기 때문에 뭐 치마가 뭐 아주 짧은 치마를 입어라 이런 얘기는 아니었어요. 아니군요. 네, 네. 근데 그냥 치마를 입으라는 게 문제는 이제 그때 당시에 2017년 3월 달에 있었던 시합에서 이제 고위 관계자분께서 심판 분 중에 한 분한테 일어나서 한 바퀴 돌아봐라. 이런 행동을 하셔가지고 진짜요? 개회식 준비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때 모든 선수들과 심판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또 일어나서 도르라니까 또 일어나서 도시는 심판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당황하죠. 야, 정말 그런 거는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기업에서의 품평회가 딱 생각이 나는 에피소드인데. 그거는
그 무엇보다 되게 충격적인 네. 말인데. 네. 다른 여자 심판분들은 반응이 어떠셨어요? 앞에서는 욕 못해요. 그렇죠. 네, 앞에서는 절대 욕 못해요. 음. 그리고 뒤돌아서서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죠. 음. 그리고 어떤 기자분한테는 치마 입느라고 3일 동안 밥을 굶었다. 배가 나와 보이니까 3일 동안 밥을 굶었다 했던 분이 절대 강요하지 않았다라며 확인서를 써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이거죠. 제가 위원장인데 이 치마 입으신 분한테 강요 아니었잖아. 요 확인서 좀 써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당사자가 와서 받아가는 확인서가 그게 무슨 효력이 있을 거라고 그걸 모르겠어요. 대한당구연맹에서는 그 확인서를 받아들였다 하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제 스포츠 성폭력 보도를 좀 올해 초부터 네.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더라고요. 음. 워낙에 이제 선후배가 꼼꼼하게 얽혀 있기도 하고 또 뭐 그 체육회 같은 경우는 워낙에 위계 같은 게 있어서 그쵸. 윗사람의 한마디로 인생이 바뀌는 근데 이런 경우가 많아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폭력이나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주변 동료들이 지지해주기보다는 오히려 가해자 측에 불가피하게 쓰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예. 이게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죠. 예, 네. 고쳐져야 되는데 근데 그런 분들을 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네. 어디까지나 그쵸. 약자이기 네.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걸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그냥 을끼리의 그런 연대가 필요한. 예, 그런 점이 참 많이 안타깝기는 해요. 네. 당구가 되게 어떻게 보면 격식이 있는 스포츠인 거잖아요. 되게 젠틀한 스포츠잖아요. 젠틀한 스포츠인데 젠틀하지 못한 경우들도 많이 있죠. 뭐 어느 스포츠 종목이나 그런 문제점들은 다 조금씩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선수들은 그러면 복장 규정은 따로 있나요? 네,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KBF가 이제 대한당구연맹을 의미하고요. 대한당구연맹에서는 정장바지, 와이셔츠, 조끼, 타이 이렇게 매고요. 여름에는 뭐 간략하게 뭐 반팔 폴로 티셔츠를 입기도 하는데 보통 이제 그렇게 정복을 시합을 하고 지금 PBA에서는 이제 거의 골프복을 주로 골프복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 그럼 여자 선수들한테는 그런 치마를 입어야 된다는 어떤 강요라던가 이런 것들은 선수분들은 치마 입으셔도 돼요, 사실은. 근데 아무도 치마 입고 플레이하는 선수는 없죠. 왜냐하면 테이블 위에 그러니까. 엎드려서 네, 공을 맞아요. 쳐야 되기도 하니까 다리 한쪽을 이렇게 들고 들고. 완전히 이렇게 그 발레 하듯이 그렇게 네. 자세가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그 치마를 입고는 그러니까 저희가 치마 입고 당구 치는 거 영화에서 이제 몇 번 상대방 꼬실 때 일부러 그렇게 하는 장면을 영화가 봐서 잔뜩해요. 아니 영화. 그 영화는 그 영화 상황이니까. 근데 네. 저도 선수 중에서 여자 선수들 치마 입은 거 못 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난해한. 근데 제가 그 심판위원장님의 인터뷰 내용도 봤는데 네. 강요하지 않았다. 네. 굉장히 그걸 강조하시더라고요. 네. 강요하지 강요했습니다. 않으셨으면 저한테 거신 전화는 뭘까요? 음. 당사자가 나와서 강요 받았다는데 아니었다라고 하면 끝인 건 아닌 거잖아요. 그죠? 네. 또 뭐 카톡 같은 증거물도 있긴 네. 한데.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럼 이렇게 그 심판위원장이 견책 처분을 받고 네.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됐어요? 제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그쵸. 좀 했었는데. 그렇죠. 뭐 제가 알고 있는 수사기관에까지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게 처음에 여성가족부에도 네. 민원을 넣었었고, 네. 근데 거기서도 하는 얘기가 강제 집행권이나 처분권이 없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했던. 뭐 복장에 네. 대한 규정이나 이런 게 없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강제 집행 뭔가를 이렇게 강제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네. 거예요. 연맹이든 뭐 네, 국장이든. 네. 네네. 그러면은 여성가족부가 전 왜 존재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는 거죠. 네. 정말로 같은 여잔데 왜 존재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는 정말 답답한 상황이었었고, 두 번째로 근로복지공단에다가도 제가 이제 민원을 넣어봤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대한당구연맹과 심판 사이는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가 결론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국민권익위원회 이제 네. 이런 곳에도 제가 넣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 강제 집행권이 없어요. 강제 집행권이 없었고, 대한체육회에 민원을 넣었더니 이제 조금 아까 제가 뭐 보여드린 증거나 저 같은 이제 증인이 직접 이제 당사자가 직접 이야기를 하고 뻔히 네. 증거가 있는데 어린아이들도 그렇게 조사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정말 이 초등 수준의 어떤 수사들이
때문에 뭐 경고한다 뭐 이런 걸로 이렇게 그냥 그친다든지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뭐 대한당구연맹이 이제 알아서 징계를 해라 이렇게 하면 그만이고 경찰 쪽에 이제 제가 그 협박에 가까운 위협을 느꼈다라고 했잖아요. 그 네네네네. 문서를 받았을 때 그래서 협박죄로 고소를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2번 형사조사를 하게 됐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형사분 조사하시는 형사분이 두 번째는 아예 그 가해자들을 불러서 조사 자체를 하질 않았었고 그냥 증거 불충분으로 그냥 불기소 처분으로 그냥 끝났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정말 너무 없었어요. 너무 없고 그때 그 답답했던 그 심경 정말 말로 표현을 못 하겠는데 그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아무 어떤 법적 테두리 바깥에 벗어나 있는 존재들 아니냐. 그러면 당구 심판의 어떤 사회적 지위가 그냥 무시하면 무시 당해야 되는 입장들인 거네. 그냥 무시하면 무시 당해야 되네. 그냥 그런 뭐 우스개 아닌 우스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하찮은 존재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네. 근데 이거 무슨 독립영화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여가부, 근로복지공단, 권익위, 네, 네. 대한체육계, 네. 경찰 뭐 네. 그냥 다 튕겨져 나와서 네. 이게 결국에는 제도적 조력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결국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네, 네. 결국 심판은 포기를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까요, 저희가? 심판을 그렇죠. 네, 예. 뭐 그래서- 더 하고 싶지 않은 상황인 거죠.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 심판을 안 하시게 됐고 네. 다시 지금 선수 생활을 하시는. 네. 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련의 그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모든 일들이 다 진행이 된 이후에 이제 마무리가 다 된 이후에 네. 오히려 사과는커녕 무슨 오히려 보복성, 협박성 글이 그 후에 또 올라오더라고요. 응당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글이라 에. 하면 어디 뭐 게시판 같은 거 저희 그 심판위원회 밴드가 있어요. 그 밴드에다가 그분이 응당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그때 거부했던 해당자들 이번에 문제 제기했던 사람들 누구 딱 집어서 이분들 전부 본인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정말 뭐 지지한다. 그러나 그 뒤에는 그만한 책임이 따를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또 한 번 협박. 네, 그래서 그러나 마나 뭐 어쨌든 사과받지 못한 상황에서 징계는 제가 받은 게 아니라 그쪽에서 다 받아놓고 아무도 사과를 하지 않으면서 응당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굳이 뭐 대가를 치르게 하시던지 뭘 하시던지 그건 편하게 하시고 아무도 그때 이제 문제 제기했던 분들 전부 다 그분들 다 심판 활동을 안 하고 계시는 상황이 모두 다 고참 심판 최고참 심판들이셨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네. 어쨌든 필기 시험도 보시고 실기 네. 시험도 봐서 네. 자격증을 취득해서 네. 정당하게 심판 자격을 획득하신 건데 네, 하던 일에서 이렇게 좀 뭐 강박을 그러니까 뭐 이제 일을 주지 않는다거나 네, 이런 네. 식이 저희도 취재를 했지만 네. 대표적인 좀 직장갑질한 형태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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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실질적으로 뭐 심판위원회가 그런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네, 그러니까 경기를 주고 말고를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충분히 이제 고용주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그냥 아주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저도 고용노동부를 찾아갔던 건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였던 거죠. 제가 하는 얘기가 고용 관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할 말이 없고 일단 심판을 선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과정이 여러 심판들이 있으면 그 중에서도 잘 보시는 심판이 계시고 좀 어려워하시는 심판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각자 이제 위원들이 있으니까 각자 평가들을 조금씩 하세요. 근데 그거를 어떤 중요한 국제 시합이 있어서 이제 심판들 명단을 꾸려야 되는데 자, 신청자들은 쭈루룩 많겠죠. 네. 그럼 그 중에 이제 다들 하고 싶어 하니까 그럼 그 중에서 몇 분 이렇게 선출을 해야 돼, 뽑아야 되는데 그걸 어떤 식이냐면 위원들이 각자 명단을 뽑아서 취합을 해보면 이제 많은 득표수 순서대로 이제 명단이 쭉 꾸려질 거 아니에요. 그걸 추려서 위원장님한테 최종 보고를 하면 위원장님이 그걸 받아보시고 본인 맘대로 수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 빼고 딴 사람 넣어. 아무 이유가 없어요. 위원들이 아무도 추천하지 않은 사람인데 갑자기 그 사람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그걸로 끝. 거기에 이의 제기를 하면 넌 뭘 잘했니? 이렇게 나오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냥 바로 뭐 어떤 식으로든 이제 그 선발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위치에서 독자적으로 갖고 있다라고 봐야죠. 위원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이게 뭔가 어떤 을들이 문제 제기할
때에 생기는 여러 문제점들이 응집된 하나의 전형인 것 같아요. 네, 네, 심판 네. 그 아주 명백한 네. 사각지대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여러 이제 정부 사실상 정부 부처들이 퉁치는 거나 막 다름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래서 그냥 단순히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대한민국 네. 전체의 이야기인 것 같아서 약간 씁쓸한 생각도 들긴 합니다. 네. 혹시 저희가 프리스커트 캠페인 했는데 네. 이제 물론 그 선수님의 이야기도 저희가 조금 살짝 담긴 했어요. 네네네. 좀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전편 다 봤는데요. 네. 일단 뭐 규정에도 없는데 강요하는 부분이나 또 네네. 성차별을 넘어서서 이 성희롱까지도 당할 수 있는 어떤 위기에 네네. 그런 위치에 여성 심판들을 저는 이제 여성 심판들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여성 심판들을 내몬 것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또 대학에서부터 그렇게 부지런히들 그 성 상품하고 성차별 하는데 여성 본인이 이제 그냥 무디게 반응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계속 그런 환경을 만들고 재생산해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성차별 회사 처벌 그런 또 그래도 법 테두리 안에 계신 분들은 뭐라도 할 수 있는데 네. 우린 너무 사각지대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현실이 참 답답하다라는 말밖에는 뭐 그냥 그런 심경밖에는 들지 않더라고요. 네. 정영 기자 그러면 저희가 청취자분들이 안 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네네. 저희가 어떤 내용의 그 프리스커트 캠페인을 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자면 네네. 일단 프리스커트라는 말이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네. 이제 스커트 치마잖아요. 음, 이제 회사에서 치마 유니폼만 이제 강요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이 치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뭐 네. 유니폼이 문제가 아니라 치마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 뭐 여성은 예뻐 보여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에서 자유로워지자라는 의미에서 굳이 영어를 써서 프리스커트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치마 유니폼을 바지로 바꾸자 이런 게 아니고 뭐 유니폼을 없애자 이런 게 아니고 치마를 입으면 여성이 이뻐 보여. 특히 이제 이런 치마 유니폼을 입었던 사람들이 주로 서비스업에 있었는데 네, 그쵸. 이런 업종을 중심으로 저희가 좀 취재를 해봤고 그 실태를 같이 보도를 했었습니다. 어땠어요 실태는? 뭐 지금 옆에는 정혜경 기자, 뭐 김민정 기자, 뭐 이렇게 원정진 기자 다 같이 했고, 네, 이경원 기자도 같이 했었는데, 네. 실제로 유니폼에 담긴 고정관념은 여전했어요. 사실은 뭐 보도가 나가고 나서 댓글도 그랬고, 뭐 치마가 싫으면 회사를 떠나라. 뭐 치마 입으면 당연히 예뻐 보이는 거고 또 그 직종에 있는 사람은 치마 입고 이뻐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고정관념은 여전했는데 이제 저희가 더 놀랐던 거는 네. 정말 뭐 규정이라도 있어야 바꾸죠. 아까 그 유지원 지금 선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뭐가 명확해야 강요다 이렇게 해야지 그걸 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마땅히 제도권 안에서는 없었고 그리고 또 같은 생각이었어요. 저도 이제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그 특정 학과에서는 치마를 입으라고 학교 다니는 내내 저는 그게 가장 네. 충격적이었어요. 좀 어린 충격적이었어요. 친구들이잖아요. 네. 어릴 적부터 학습을 시킨다는 의미니까. 그게 단지 치마를 입어라라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 너 예뻐 보여야 된다. 너 바른 자세로 있어야 된다. 너 앞으로 사회 나가면 이런 직종에서 일할 거잖아. 지금부터 그 자세를 습관처럼 길들여라. 라고 가르치는 게 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근데 저는 저희가 이번에 했던 스커트 캠페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거는 우리 SBS도 바꿨잖아요. 이 부분을 좀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나? 정혜경 기자, 우리가 어떤 그 과정을 거쳤는지 설명을 해주시자면. 일단 네, 우리가 이 처음부터 캠페인을 하려고 말씀을, 하니. 드리면 아이디어 내주신 건 저기 앉아 계신 작가님이세요. 작가님이 내주시고. 작가님이 이제 저희도 매번 출입구 뭐 이렇게 출입증 찍고 들어갈 네, 때마다 항상 옆에 계셨던 분들이지만 이분들이 그렇게 짧고 약간 너무 타이트한 그런 치마를 입고 매일 직장에 나와서 일하고 계신다는 걸 잘 인지하지 못하던 상황에 네. 작가님이 이제 너무 불편해 보이시고 특히 또 날이가 이렇게 추워졌는데 춥지 않으실까 좀 왜 여성 직원들은 그래 유니폼만 입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부터 좀 이런 캠페인을 하기에 앞서서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공감대가 팀원 내부에 있었고 저희가 썼는데 밑에 니네는 이런 말이 댓글이 달리면 안 되니까 내로남불이 되니까 저희도 먼저 바꿀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뭐 따로 온라인 콘텐츠도 만들긴 했지만 뭐 저희 어떤 뭐 권한이 있으신 분들을 통해서 그 저희 안내 직원분들한테도 바지 유니폼도 선택해서 입을 수 있도록
한 이제 조치가 취해진 지 한 달 정도 아니야, 됐나요? 2주. 2주? 네, 2주 네. 정도 됐죠. 됐습니다. 그래서 회사 차원에서 좀 네. 그렇게 좀 바뀌었죠. 우리 회사도. 예. 근데 이 과정이요.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네, 이게 네. 사실은 저도 좀 놀랐던 게 맞아. 어렵지가 예. 않았어요. 이분들이 이제 도급업체 소속인데 이 업체와 저희 회사가 도급 비용만 해결하면 유니폼을 바꾸는 거에는 무슨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 이번에 바꿉시다. 동계 시즌 됐는데 유니폼 갱신할 때 됐는데 이번엔 이렇게 바꿉시다 라는 얘기만 하면 됐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마침 뭐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저희 회사나 뭐 업체에서도 좀 너무 춥다고 하는데 패딩 입고 싶다고 하는데 일단 기본적인 유니폼부터 바꿔볼까 이런 인식은 어느 정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또 저희가 문의를 했을 때 안 그래도 바꾸고 싶었다 이 얘기가 또 같이 이렇게 형성이 돼서 동계 복을 바꾸는 시점에 이게 이제 바지가 같이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활동에 맞게 뭐 견학을 이제 하는 분들은 바지 입고 오시고 그냥 안내만 하시는 분은 치마 입으실 때도 있고 선택하게 됐죠. 선택할 수 있게끔. 네네네. 처음에는 안 바꾸면은 SBS가 SBS를 취재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네, 그런 생각 들었는데 다행히 제 일감으로는 그래요. 전화 한 통으로 바뀌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되게 빨리 바뀐 게 되게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뉴스도 내보내고 해서 했는데 댓글은 좋은 댓글도 있었지만 있었어요. 네. 혹시나 예상대로 또 안 좋은 댓글이 되게 많았습니다. 정혜경 기자가 그 댓글 네. 좀 골라서 소개를 해주시자면. 네네. 일단 저희가 이렇게 네. 그 기사 폭격을 하면서 네. 많은 반향이 있기도 했는데 일단 음. 그러니까 우리 SBS가 너무 이제 이른바 선동을 하는 거 아니냐. 음. 그러니까 멀쩡히 잘 다니고 있던 사람들의 어떤 생각을 왜 이렇게 흔들어 놓으려고 하냐 이런 식의 어떤 대응들이 좀 많았던 것 같기는 해요. 선수님이 느꼈던 그런 감정이 또 그대로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가해졌던 압박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한 유형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그렇죠. 댓글을 통해서 예. 보면. 저 같은 경우는 기사가 많이 났는데 거기 댓글 보니까 정말 생략. 그래서 몇 개를 들여다보면은 네.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치마를 강요하지도 요구하지 않아도 여성들이 먼저 치마를 입던데 무슨 기사가 점점점 회사 측에서 치마 착용을 강요했나요? 그러니까 이 전형적인 반응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규정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누군가가 뭐 이제 선수님 같은 경우는 되게 특수한 케이스로 완전 직접적인 강요와 협박을 동반한 거지만 뭐 의뢰 안내 직원들, 서비스 직군에 종사하는 여직원들은 치마를 입어왔어. 그 치마를 계속해서 입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 라는 게 저희가 현장에서 맞닥뜨린 그런 어떤 모습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아직까지도 되게 많다는 네. 거죠. 저희 기사를 보고도. 그래서 뭐 애초에 치마 유니폼만 제공하는 게 강요이고 요구죠. 입을 사람들한테 물어나 봤나요? 치마 입고 싶은지 바지 입고 싶은지. 그러니까 이런 댓글들도 뭐 강요가 아니다. 반박하는. 차라리 이런- 그런 내용은 조금 뭐 어투는 세련됐네. 뭐 차라리.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네. 이렇게 저희가 아무래도 치마 쪽을 타겟팅해서 프리스커트 캠페인을 했기 때문에 네. 너무 여성들의 복장 규정에만 천착한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음. 반응도 있었고요. 그래서 뭐 넥타이를 요구받는 남성 노동자들의 목소리도 대변해 달라 그런 댓글들도 있었고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치마와 정장 예뻐 보여서 기분까지 좋아집니다. 그런데 입는 사람들은 많이 힘들어한다면 굳이 안 입어도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 여성 어떤 서비스 직군에서 종사하는 여성들에 대한 이미지를 인정하시면서도 뭐 그분들의 의사에 따라서 유니폼 충분히 바뀔 수 있다 이런 고무적인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도 좀 꽤 계셨고요. 네. 그리고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여성으로 태어나서 국방의 의무도 안 지고 집과 차도 마련할 필요 없는데 꾸밈조차도 하기 싫은 건가요? 덜덜. 그러니까 저희가 오히려 이제 댓글을 보면서 이런 치마 유니폼에 대한 저희도 캠페인 계획을 세우고 이제 보도 시점이나 어떤 여러 가지 주제를 고민할 때 이걸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어젠다를 잡아서 던져야 되는지에 네. 대해서 고민이 많았었는데 댓글에서 오히려 좀 현재 이런 치마 유니폼과 서비스직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바라보는 좀
평균적인 현주소. 시각, 반응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었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선우님 보시기에 그때 이제 올해 초에 특히 이제 이렇게 뉴스에도 많이 나오시고 했잖아요. 네. 그때 달렸던 댓글 중에 조금 안타까운 댓글, 아직 요거밖에 안 되는구나 네. 이런 게 혹시 좀 있었나요? 뭐 저는 처음 들어보는 이게 욕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한여가 무슨 말인지 저는 한국 이해 여자. 한국 여자? 한국 여잔지 한가한 여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아니 뭐 한여들을 뭐 이렇게라도 써먹어야지 그럼 어떻게 써먹으려고 바지를 입히느냐 뭐 이런 댓글도 있고 뭐 싫으면 그만둬야지 뭐 이런 얘기도 많고 뭐 위에서 까라면 까야지 뭐 지 기분 나쁘다고 거부하고 집단을 분열을 시킨다는 등 무슨 뭐 아주 다채롭고 아주 희귀한 말들 많이 듣고 읽었습니다. 그런 생각들의 저변에는 이렇게 이제 남들 앞에서 보여지고 뭔가 좀 격식을 차리고 의전을 하고 안내를 하고 이런 분들의 작업복이 예뻐야 된다. 그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표현의 수위가 좀 다를 뿐이지 핵심은 똑같은 것 같아요. 뭐 서비스업에 종사한 여성에 대한 뭐 그런 편견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위계 문화 위에서 까라면 까야지. 이제 이런 부분이 다 이제 응축된 것에서 시작돼서 어떤 건 세련되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거는 뭐 과격한 욕설이 있고 그 차이일 뿐이지. 그래서 우리의 중심 철학이 뭔지 좀 고민하게 되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취재를 할 때 주로 그 백화점에 많이 갔었어요. 근데 이제 뭐 어렵지 않게 치마 입은 여성 노동자들 많이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분들 유니폼이 왜 이때까지 치마였냐고 물어보니까 공식적으로 했던 대답들 중에 공통적인 게 활동량에 따라서 배정을 했다. 그러니까 뭐 이제 하역장이나 아니면 식품 코너에서 되게 많이 돌아다니는 여성분들한테는 바지도 좋다. 근데 뭐 기자님이 보셨던 그런 분들은 안내석에 가만히 서서 안내를 해주는 역할이지 않냐. 움직이지 않는 분들이기 때문에 치마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이게 좀 공통적인 답변이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사실 굳이 이걸 리포트를 하는 이유는 이건 뭐 그냥 회사의 작은 뭐 그 회사만의 문화일 수도 있는데 이걸 굳이 저희가 뭐 방송에서 뉴스로 보도하는 이유는 뭐 치마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뭐 이 일을 하는 사람의 업무나 이런 걸 전부 다 우리는 평가했다라고 하지만 그 옷을 입고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전혀 전해지지 않았던 거잖아요. 우리는 이 옷이 불편합니다. 겨울에는 너무 춥고요. 이 옷에 맞춰서 얇은 스타킹, 구두 신고 돌아다니기 너무 힘듭니다. 이 얘기를 안 들어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하나의 유니폼만 강요하기 때문에 근데 그 유니폼이 정말 우리가 일할 때는 맞는 건가? 라는 의견을 좀 들어만 줬어도 그래서 저희는 사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자가 예뻐 보여야지 뭐 내지는 그 앉아있는 사람 불편하지 않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이는데만 얘기하지 말고 실제 입어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같이 들어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캠페인을 했던 건데 이런 댓글을 봤을 때 잔다를 잘 못했나 반성도 되고 예상은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거 하면은 안 좋은 댓글은 달리는데 또 누군가한테 공감을 또 하기도 하고 저는 오히려 직접 봤을 때 야 이런 거 하던데 되게 좋더라 라는 격려의 이야기도 듣기도 했거든요. 격려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류정현 선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또 상처가 될까 봐 이 옷을 입고 일하시는 분들에게 야 니네가 선택한 일 아냐 이런 댓글이 그 옷을 입고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가슴이 아픈 일이 될까 봐 좀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마무리를 할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또 인터뷰 하나 하고 오셨죠? 네. 저희가 왜 이 유니폼을 이렇게 치마를 강요를 하는 건가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한국 여성 노동자회 배진경 대표님을 만나 뵙고 왔는데요. 여성 직원을 어떤 한 명의 노동자, 나의 동료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적으로 대상한 장식품으로 보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인터뷰 내용 한번 들어볼게요. 업무와 관련 없는 유니폼 어떤 것들이라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저는 유니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소속감을 나타내면서 그 회사의 어떤 이미지, 통일된 이미지로서의 어떤 그 제공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니폼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남성과 여성에게 다르게 적용이 되고 그리고 사실은 유니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여성의 몸을 통제하는 기제로 사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들에게
뭐 바지나 치마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그렇게 선택권을 주질 않잖아요. 뭐 치마 유니폼을 입도록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여성의 몸은 굉장히 전시된 상품처럼 전시가 되는 거죠. 여성을 무엇으로 보느냐의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성을 함께 일하는 동등한 노동자로서 존중을 해주느냐 아니냐가 거기서 극명하게 갈리는 거죠. 한국은 여성을 갖다가 동료로서 존중하는 문화가 잘 정착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냥 사무실의 장식품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사무실에서 그냥 돌봄 노동하는 보조적인 노동자로만 취급을 하기 때문에 존중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 그렇게 유니폼을 입고 일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하시는 일이 어떤 치마 유니폼에 적합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말씀하신 대로 객실 승무원이라든가 그렇죠. KTX, 그다음에 항공사 승무원들은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그렇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불만들이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됐었을 것 같아요. 네네. 어떤 사례들이 좀 있었나요? 그러니까 아시아나 항공사 승무원 같은 경우는요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제소를 했어요. 이게 복장 규정이 너무 우리가 하는 일과 동떨어진다라고 하면서 그 문제를 제기를 해가지고 사실은 국가인권위에서 아시아나 항공사에게 시정해라라고 하는 권고안을 내린 적도 있거든요. 2013년도에.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승무원들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제기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치마만을 요구를 하는데 우리가 바지를 입을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 업무가 조금 더 활동성 있고 편안해지고 좀 더 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국가인권위원회에 권고가 나가고 난 다음에 아시아나가 바지 유니폼을 만들긴 했어요. 만들긴 했는데 이것을 갖다가 승무원들이 자유롭게 입지는 못해요. 아직까지도. 그것은 이제 어떤 회사 내 분위기라고 하는 것들을 바지 유니폼을 자유롭게 입도록 허용하는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승무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바지 유니폼 자체가 신축성이 별로 없고 그 상의와 잘 디자인적으로 맞지 않아가지고 이것을 좀 꺼릴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어떤 그 바지 유니폼들을 만들어 놓고 나가지고 이것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회사가 제안을 하고 그것 좀 더 개선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상 치마를 좀 더 선택을 하도록 뒤에서 강요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샤넬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그 화장품을 판매하는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꾸밈 노동을 좀 과하게 요구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건강까지도 위협을 하는 거예요. 샤넬에서 일하고 계시는 노동자들의 발 사진이 공개된 적이 있었는데 항상 높은 구두를 신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발에 온통 굳은 살이 박힌 상태로 그렇게 찍힌 사진이 인터넷에 다 공유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샤넬 노동조합에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꾸민 노동에 대한 수당을 지급을 해라라고 하는 요구를 하기도 했었죠. 네, 들어봤는데 내용을 좀 정리를 해주시자면 정영현 기자. 그 서비스업에서 일하시는 이제 직원분들이 네. 그 뭐 그냥 치마 넘어서 꾸밈 노동까지 강요당하고 있고 실제로 이런 목소리를 내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다. 네. 네, 그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제 그 프리스커트 캠페인을 하면서 제도적 대안이 없을까, 네. 뭐 이걸 좀 고민을 해봤는데 여기저기 이제 법조계 자문을 구해보니까 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 뭐 이런 것들을 사례로 들긴 하지만 이게 사실상의 훈시 조항, 좀 선언적 의미만 있어서 구체적으로 뭐 처벌을 한다든가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근데 뭐 이제 제가 해외 사례도 보니까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인권위 차원에서 복장을 강요하는 거는 차별이다. 하나의 복장, 치마를 강요하는 건 차별이다라고 스커트라는 표현이 있어요. 확실하게 명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의 처벌 근거를 만들어 놓고 있어서 우리도 좀 제도적으로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대안이 있을까요? 사실 저는 가장 좋은 대안은 네, 직장 안에서 스스로 바꾸는 거라는 좀 그렇죠. 결론을 자율적으로 하면 내서 그보다 좋은 게 없죠. 그게 제일
따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회에서도 뭐 작년 3월에 이와 관련한 이제 법안이 발의는 됐는데 네. 여전히 이제 국회에서 계류 중이고, 음. 그래서 이게 이제 또 발효가 돼서 직장에 적용이 되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좀 직장에서 이런 직원들의 고충을 좀 들어주고 네.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네. 가능하지 않을까. 이번 프리스커트 캠페인이 좀 그런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 10명 중에 9명이 악플을 달더라도 한 명이 조금 고민하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좀 대한민국의 변화를 맞습니다. 주동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자, 류지원 선수님 네. 마지막으로 좀 못하셨던 이야기, 네. 하고 싶은 이야기 좀 해주신다면? 네. 지금은 제가 이제 심판 활동을 네. 못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있지만, 일단 누구보다 당구 심판으로서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했었고 또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다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어요. 네네. 그 치마 강요로 인해서 이런 일을 겪게는 됐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그 최대한의 노력을 다 했고 또 최선을 다해서 할 만큼은 네. 다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는 못했더라도 일단은 적어도 지금 그 심판위원회 안에서는 이제는 좀 강압적으로 치마를 입어라 이런 분위기는 안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조금 하게 되고요. 그냥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그냥 만족하려고 해요. 일단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자발적으로 낸 돈은 기부고 강압적으로 뺏긴 돈은 강도라고. 네. 그래서 자율적인 선택권을 주는 어떤 그런 복장을, 자율적인 선택을 주는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마지막 하고 싶은 이야기였고요. 우리가 다 힘이 없다고 다 입 다물고 아무 얘기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또 촛불 혁명을 또 일으킨 민족 아니겠습니까? 예.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서 살 수 네.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또 모여서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네네. 또 자기 권리를 또 찾을 수 있는 이가 다른 이도 지킬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권리도 지켜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겁이 나면 익명으로라도 제보를 하시고 신고하시고 하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언젠간 고쳐질 수 있는 날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또 힘 있는 자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늘 약한 자들이 만들어낸 세상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 프리스커트 캠페인이 어떤 작은 목소리일지라도 시작은 미비할지 몰라도 좀 더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많이 도와드리고 싶고요.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좀 돕고 싶습니다. 끝까지 성공하실 수 있도록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심판님도 원래 말씀을 이렇게 아니, 나 깜짝 놀랐어요. 구슬 면접 봐서 뽑는. 네. 네. 테스트가 하나 더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작은 그 문제 제기가 하나의 큰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아서 뭐 그 부분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지금 복장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뭐 사실 쉽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 엄마, 우리 누나, 우리 여동생들이 그 입고 싶은 옷 입으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치마 입어서 불편하면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거고, 또 그래서 우리 모두가 동참해서 뭐 치마 안 입고 싶으면 안 입게 할 수 있는 게 더 좋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쉽게 생각했습니다. 캠페인 홍보도 할게요. 네, 제보 저희, 많이 네, 부탁드리고요. 프리스커트 캠페인에 동참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신 류지원 선수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기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불타는 청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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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